구독, 좋아요. 조선 업종입니다. 우리 K조선 순항해야 되고 정말 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조선이 꼽히고 있는데 이 순항을 가로막지 말아야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 조선 제조력이 우선 필요한 이유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예전에는 해양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종전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이런 대양에 뭔가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흔히 말하는 이제 이 조선 쪽에 투자를 많이 줄였고, 또 하나는 그 인건비가 계속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그 미국 조선의 경쟁력도 많이 좀 떨어졌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산업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쇠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당선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먼저 조선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대목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조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관세 협상을 할 때 잘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쓸 카드가 많아요. 우리가 협상에 쓸 카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 이제 K조선의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이 LNG를 개발해서 수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를 결국은 실러 날아야 되는 캐리어선이 필요하고, 그래서 LNG 캐리어선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워낙 글로벌 탑티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결국은 군함이지 않습니까? 군함 관련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구축해 줄 수 있는 요 부분인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우리나라 항공모함도 못 만드는데 우리나라한테 맡기겠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글로벌적인 지금 현재 흔히 말하면 글로벌 해양 패권의 그 흐름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전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전쟁은 대양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막 일본,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렇게 막 항모들끼리 만들어서 빵 붙는 싸움이 아니에요. 결국은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우려감이 되는 거, 이번에도 이란, 이스라엘, 호르무즈 해역, 대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건 중국의 대만 침공이잖아요. 이것도 대양은 아니에요. 결국은 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륙 작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좁고 얕은 흔히 말하는 이 바다에서 이걸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은 그걸 건조할 능력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걸 중국은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아무래도 이제 이 군함 관련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나라 보고 뭐 항공모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초계함이라든지 상륙함이라든지 수송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력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필요한 거, 미국에 필요한 거 그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군함 관련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이 미국에 조선업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을 놓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가 나타나든지 혹은 협력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협력 구도가 만들어지기에는 아직은 실익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장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조선업이 발전을 했는데, 일본이 주력으로 잘 만드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크루즈선 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여행 갈 때 큰 크루즈선, 그 대형 크루즈선에 대한 기술력이 일본이 탑티어입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선 못 만들지 않지만 그런 이 크루즈선에 대한 기술력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우리의 장점은 LNG선, 특히 상선 쪽에서 우리는 탑티어. 상선 내에서도 이제 이 친환경 선박, 그 다음에 거기에 LNG 운반선이 우리는 탑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컨테이너라든지 벌크라든지 탱커 같은 것들이 좀 잘하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근데 필요한 건 LNG선이에요. LNG 운반선. 근데 우리가 그걸 글로벌에서 가장 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흔히 말하는 협력 관계는 아니고요. 경쟁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본은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이번에 일본에 꽤 많은 발주 물량이 갔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받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LNG선을 생산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그 도크라든지 생산력이 우리나라보다 확실하게 뒤집니다. 한동안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나머지 물량은 우리가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뻐야 주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LNG 제조 능력이 이렇게 정말 파트너를 하고 싶은 탐나는 그런 네. 제조력이면 뭐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여야 그렇죠. 되는 건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가 이걸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직은 미국과의 어떤 협력에 대한 그런 훈풍이라든지 좋은 분위기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일단은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뭔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예, 대표님. 여기 정치 하시는 분들은 아, 예. 이야기 안 하시던가요? 가능하다고 이야기 가능 안 하다고 하시던가요? 저는 이제 정치 쪽이 아니라서. 근데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조선의 메리트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는 흔히 말하는 LNG 선에서 속된 말로 조금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납기를 아예 상대가 안 돼. 속된 말로 1대1로 붙으면 그럼 무조건 우리가 일본을 이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간 대 민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군함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건 지금 LNG 대규모 뭐 제가 이거 준비한 거 잠깐만 한번 보시면 예, 요 부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 시작을 이게 해야 지금 되는데요. 미국 LNG 프로젝트의 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미국의 흔히 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요 일정입니다. 대부분 여기 글로벌적으로 LNG 프로젝트 중에 이제 나오는 거는 미국 쪽이 엄청나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우리만 잘하면 우리가 거의 독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LNG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원래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원래 우리 LNG선은 글로벌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어차피 배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독식을 할 건데 지금 일본에게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협상을 잘하면 남아있는 거는 우리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관세 관련해서 협상단이 뭐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큰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우리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20조 뭐 했어, 협력했어, 이런 걸 만들어 주려면 결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우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아까 채팅창에서 만나줘라고 글 주신 분도 계셨고요. 왜 G7 회의를 굳이 참관국으로서 일정 마지막 날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시선만 맞춰도 성공이다. 뭐 이런 시선만 맞춰도 성공이라고요? 진짜 그런 말을 눈만 했다고요? 맞춰도 성공이다. 약간 그런 헤드라인이 헤드라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늘 한겨레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시선을 맞추는 게 뭐 연애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좀 보면 황제포차 가는 줄 눈높이를 굉장히 낮춘 그런 그래요? 헤드라인을 이제 실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상황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 총리만 만나고 30분간 회담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어쨌든 좀 빨리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조선만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는 원전도 미국이랑 굉장히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원합니다. 지금 미국이 원해요. 조방원 방사는 또 유럽 쪽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카드를 우리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5천 시대를 만드는 주도주가 결국은 저는 조방원에 거기 반도체가 저는 포함이 될 거라 보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 2차 전지까지인데 거기 또 바이오까지죠. 근데 여기에 모든 시장은 미국과 협력입니다. 이걸 코스피 5천 시대를 남북경협주로 지역화폐주로 가려고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빨리 정상회담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가셔서
캐나다 총리와 대담을 한 게 아니라 주지사 주최 자리에 참석을 했다. 주지사. 예, 이런 것 때문에 국격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신랄한 비판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 업종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건 아마 이걸 거예요. 투자자분들 조선주 상승 여력 있을까요? 지금 뭐 봐야 되나요? 일단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네. 추가 상승 여력의 핵심은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만약에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조선주는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의 반영이 다 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글로벌 선사들이 신규 발주를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뭐 국내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수주 쇼크 오는 거 아니냐, 고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의 주요 글로벌 IB들의 평가는 오히려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이유가 미국입니다. 미국 쪽에 대한 흔히 말하는 발주 기대, 수주 기대가 있기 미국이 때문에 만나줘야죠. 잘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실 거라 믿는다기보다 그냥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조선업,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되면 그냥 고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전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잘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미국의 함선이라든지 MRO 시장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거의 일본과 함께 나눠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일본에게 상선은 맡길 수 있어요. 근데 함선은 못 맡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에서 어쨌든 일본과 해양전을 펼쳤던 국가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함선을 맡기진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고 중국에게 맡기겠습니까? 결국 우리나라로 보면 확실하게 여기서 잘만 풀리면 이 함선 시장이라든지 이 MRO 시장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뭐 아시는 것처럼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하나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적극적인 거예요. 본인들의 흔히 말하는 이 필리조선소의 위치를 보십시오. 필라델피아 해군기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거는 의지예요. MRO 시장까지 열어주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지금 글로벌 이 국제 해사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속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줄이려면 지금은 흔히 말하면 저유황료라든지 스크러버를 달아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30년까지는 20% 이상 더 탄소 배출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친환경 엔진을 달아야 돼요. 지금은 이제 LNG 이 LNG LNG를 연료로 한 엔진, 그게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또 1등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소 관련해서 리스크 요인은 결국은 또 미국입니다. 그냥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가 네. 요 부분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말을 아닙니다. 아니, 괜찮습니까? 조금, 네, 한 5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네. 저는 이 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걸 뭐 제가 이 방송에서 뭐 이 종목 추천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한번 매수 관심 있어 보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종목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어쨌든 이 조선사의 탑티어인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엔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엔진을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하나오션 쪽도 굉장히 지금 미국 그 MRO 시장이라든지 그다음 함선 시장에 뛰어들려고 해서 최근에는 하나오션 쪽이 좀 모멘텀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그룹에 대한 모회사 모멘텀도 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을 배를 만들 때 그 안에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뭐 LNG 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탱커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탱크도 만드는 회사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LNG 운반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또 많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도 LNG 운반선이니까 이쪽에 관련된 모멘텀을 또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 현대힘스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추가 상승 여력을 결정짓는 변수들을 확인해봤습니다. LNG의 미국의 수주 기대감,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좋은 관계가 선행돼야 또 이 조선 업종의 추가 상승, 네. 혹은 그렇지 않다면 고점을 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거의 저는 원전 또 우리나라 원전 또 예. 이런 이 정책적인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지금 보니까 윤통 때 문 다 열렸는데 이재명 정권 돼서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착잡한데요. 아직은 뭐 보여준 게 없다고는 하지만 또 임기 초기라고 하지만 많은 걱정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선 뭐 재판부터 좀 받으셔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사실 그런 것들도 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치화된 사법부로 인해서 그건 역시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 펜앤마이크에서 이제는 경제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런칭하는 펜앤경제 TV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올바른 정치 판단, 현명한 정치 판단을 해 주셔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죠. 이 정치라는 것은 결국에 그 나라의 방향성을 만드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포퓰리즘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경제를 잘 알고 그에 대한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또 정치권에서 이 경제를 정말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치도 경제도 잘 알아야 되겠죠. 이 펜앤경제 TV에서는 여러분의 경제적인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으로 개개인마다의 이런 경제적 독립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해보도록 하고요. 경제적 독립 그리고 성장 역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앞으로 펜앤경제 TV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경제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정치경제 미슐랭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